광복 3개월 전 1945년 임시정부는 미국과 손을 잡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고 한국 광복군을 미국 CIA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OSS에 보내 특수훈련을 받게 합니다. 이 작전의 내용은 중국 시안과 푸양에서 OSS를 통해 특수훈련을 받은 한국 광복군에게 공작에 필요한 각종 비밀 무기를 지급하여 산둥 반도에서 미국의 잠수함을 통해 비밀리에 국내에 잠입하는 것입니다. 한국 광복군 소속 OSS 요원들은 주요 시설 점령과 인신 선동 등의 공작 활동과 적절한 시점에 미국 수송기로 무기를 국내로 반입하고 후속으로 미국 OSS 요원과 한국 광복군이 낙하산과 잠수함을 통해 국내로 침투하여 본격적 전투를 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 5월부터 한국 광복군과 OSS가 합작하여 무전훈련, 유격훈련, 폭파훈련 등의 한반도 침투훈련을 실시합니다. 작전명은 독수리 작전. 그리고 OSS 중국 지부와는 별도로 OSS 뉴욕 지부에서도 캘리포니아의 한 고립된 섬에서 재미 한국인을 선발하여 한반도 침투 작전인 넵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넵코 프로젝트에 참여한 특수 요원 중에는 후에 유한양행 창립자인 유일한 박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진공 침투작전 독수리작전 개시일은 1945년 8월 29일, 넵코 프로젝트의 개시일은 8월 18일이었습니다. 이 두 작전은 서로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각 작전에 투입된 요원들도 자기 팀원 이외에 다른 조의 존재와 얼굴을 몰랐다고 합니다. 국내 진군 작전에 실시되는 8월 29일은 우리에겐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1910년에 8월 29일 우리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바로 경술 국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8월 9일에 나가사키 상공에 두 번째 원자폭탄인 펜맨을 투하하면서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됩니다. 이후 일제는 1945년 8월 14일 포츠담 회담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다음날 8월 15일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임시정부와 한국 광복군 OSS 특수요원들은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드디어 36년간의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지만 김구 주석은 백범일치의 당시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외적의 항복, 이것은 내게는 기쁜 소식이었다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찾지 못했다는 비통함이 나타나는 글이었습니다. 8월 15일 아침 조선 총독부의 엔도 정무총감은 일본인들의 안전보장과 무사귀환을 조건으로 여운형과 교섭을 벌였으며 이날 정오에는 종전을 알리는 일왕 히로히토의 떨리는 목소리가 잡음과 함께 섞여 NHK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비통의 함과 동시에 불안한 신경이었지만 일반적으로 8월 15일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태극기 물결과 함성이 터져나온 것이 아닌 오히려 거리는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아마 36년간의 지배하에 있던 우리 국민들은 이 상황이 쉽게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하에 태어나 자란 국민들은 광복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민심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서대문 형무소에 정치 경제 사범들이 석방되기 시작했으며 거리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렴풋이 태극기를 기억해 그리는 사람, 그리고 일장기 위에 덧대어 태극기를 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태극기의 모양은 제각기였고 제대로 된 모양의 태극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에 의해 모든 태극기는 압수되어 불태워졌고 태극기를 만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30세 이하의 나이는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독일 교민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태어나서 태극기를 처음 보았다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광복이라는 것은 차마 꿈꾸지도 못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여운형의 집으로 몰려들어 광복을 맞이하는 연설을 요구하였고 여운형은 휘문중학교 운동장 교단에 올라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선 민족 해방의 날이 왔다. 우리 지난날에 아프고 쓰리던 것을 이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고 이 땅 위에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낙원을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통쾌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인에 대하여 우리의 아량을 보이자. 이제 곧 여러 곳으로부터 훌륭한 지도자가 들어오게 될 터이니 그들이 올 때까지 우리들은 힘을 적으나마 서로 협력하도록 하자.
길거리에는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기쁨과 울분이 교차했고 일본의 경찰서와 행정기관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총독부는 조선인을 최대한 자극시키지 않으려 각 기관에 걸려진 일왕의 사진을 떼어 불태우고 신사의 위패도 태워버렸습니다. 1945년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약 일주 동안 약 900건의 사건 사고가 보고됐다고 하는데 특이한 점은 일본인보다 조선인 피해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앞잡이로 행세하던 친일 조선인과 경찰들이 주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은행으로 몰려들어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만 8월 16일 하루에 2억 원가량의 돈이 인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 곳곳에 외노 추방이라는 벽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의 물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팔리고 일본인들은 물건을 팔아 현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고위층과 재력가들은 막대한 돈과 귀중품, 문화재를 챙겨 우선적으로 조선을 떠났습니다. 1945년 8월 10일에서 15일 소련군 선발대는 북한으로 진주했고 9월 8일에 인천을 통해 미군이 서울로 입성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자리하던 중앙청에 일장기가 내려지고 성조기가 개항되었습니다. 1945년 8월 말이 되어서야 일본어 신문이 발행되지 않았고 라디오에서는 일본어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이 입성한 북한에 거주 중이던 일본인들은 전후 복구를 위한 소련의 노동자로 끌려가기도 했으며 죄에 따라 남한보다는 강력한 처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945년 10월이 돼서야 조선에 거주 중이던 일본 민간인이 본격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공식 송환선보단 주로 밀항선을 이용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미 군정이 재산과 현금 반출액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 밀수선은 돈을 벌기 위해 과도하게 물자와 사람들을 실어 침몰하기도 했으며 해적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잔류를 택한 일본인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어느 일본어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한국 학생의 집에 식모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 중에는 거처가 없어 수용소에 머물기도 했으며 당시 일본도 패전 후 경제 상황이 안 좋은 터라 이들은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총독부는 철수 직전 화폐를 무작위로 찍어 총독부 관리들의 퇴직금과 일제 기업, 친일 기업에 뿌리고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의 평균 물가가 30배 이상 폭등하여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는 또 다른 갈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친일 경찰과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들이 다시 사회 요직을 차지하고 이들에 의해 민족 지도자와 독립운동가들은 피살 및 탄압을 당하게 됩니다.